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증상이 있는 당신은 곧 수포자가 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포자가 남일처럼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중등의 50% 그리고 고등의 60%가 수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반에 보통 24명이라고 치고 중학교 24명의 50%면 12명이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업계에 가는 애들을 빼고 추려서 올라간 그나마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또 다 모인 그 24명 중에서 또 60%가 수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0.4를 해보면, 왜냐하면 수포자 아닌 애들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0.4를 해보면 9.6명이 나와요. 그러면 9.6명 하면 한 9명까지, 반에 24명 중에서 9명까지만 수포자가 아니고 수학을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그냥 수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거는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수포는 대포고 영포는 인포다, 이런 말 있죠. 수학 포기는 대학 포기고 영어 포기는 인생 포기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자,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반에 9명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50%인데 고등학교 때 60%가 된 건 중학생들이 공부를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수포자가 안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수학은 말이죠. 수학은 철저히 자기 주도적인 과목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풀고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것이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철저히 자기가 주도가 돼야 되는 과목이에요. 영어는 영포자 이런 말 잘 없잖아요. 어떻게 반복을 해서 끌고 가면 어떻게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수학은 철저히 자기가 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포자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왜 수포자가 아니냐? 이거는 겨우겨우 만들어낸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면서 겨우겨우 만들어내서 수포자가 아니게 꼭 자기 주도 학습을 한 것처럼 겨우겨우 해서 목을 끌고 가가지고 수포자가 안 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철저히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안 되는 사람은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끌고 가도 안 됩니다. 그건 원래 그 학원 선생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과목 자체가 수학이 분량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고등학교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안 든 학생들은 무조건 수포자 됩니다. 수포자가 어느 누구도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친구들 다 수포자 될 수 있는 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리스트들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100% 수포자가 된다라고 뭐 썸네일을 달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지금부터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이는 시험 대비를 지금 중학교 기준으로 할게요.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가면 수포자 되는 케이스. 우리 아이는 첫째, 우리 아이는 평소에는 수학 성적이 안 나오다가 학원 같은 데 가서 테스트를 치면 50점, 60점 나오다가 겨우겨우 시험에 임박해서 점수가 그런대로 80점까지 맞춰지고 실제 시험 치고 오면 학교 시험 90점 받는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제가 봤을 때 100% 수포자 됩니다. 100% 고등학교 가면 공부, 수학 포기입니다. 왜냐? 이런 케이스는 시험 기간을 중학교 때는 한 달을 잡고 시험 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시험 대비 한 달 되는 그 스타트 시점에서 벌써 정답률이 70%, 80% 나와요. 얘가 평소에 공부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일단 기본 강의를 하고 그리고 쭉쭉 나가면서 과제로 또 다른 문제집을 한 건 또 돌려주거든요. 최소한. 돌리면 벌써 2회독 했죠. 2회독 정도 했으면 그 수학에 대해서 자기가 과제를 하면서 내지는 공부를 하면서 그 인지력이 그 수학에 대한 어떤 풀이는 한번 풀면 무조건 풀리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데 과제도 대충대충 하고
수학도 대충대충 보고 공식도 안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시험 대비 들어가면 선행을 예를 들어 나가다가도 시험 대비 한 달 딱 남가놓고 시험 대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시험 대비를 하게 되면 앞에 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자기 걸로 안 만든 거죠. 수학은 이해가 되는 거랑 자기 거로 만든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이해가 됐다 이걸로 수학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총을 예를 들어서 군인이 발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총의 명칭이라든지 부위, 뭐 손잡이, 방아쇠, 가늠쇠 이런 거 안다고 해서 총을 잘 쏠까요? 이해가 됐다고 총에 대한 이해가 됐다고 총을 잘 쏠까요? 아니죠. 총을 실제로 사로에 나가서 쏘아봐야 되죠. 0점 조정하고. 이게 바로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고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 성적이 90점이 학교 시험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겨우겨우 허덕허덕해서 시험 대비 기간 중에 막 돌려서 겨우 시험 점수가 완성이 되는 애인지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한 7, 80% 정답률은 가지고 시작하는 애인지 시험 대비 시작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다 맥락이 다 하나로 통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 학생은 100% 슈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대체로 그리고 만약에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를 치고 기말고사까지 이제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 문제를 다시 풀려보세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얘들은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억지로 짜내서 학원 선생님이 만들어낸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다시 돌아가면 못 풀어요. 엄마 기억이 안 나. 그건 얘가 기억력이 없어서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공부를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억지로 숙제만 한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넣고 학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 고등학교 공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학원 보낸 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도 해당하는 케이스의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진짜 말씀드립니다. 학원에 1년 이상 보냈는데 선행이 전혀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 학생이면 일단은 수포자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등 진학했을 때. 그럼 선생님이 왜 우리 애는 다른 애들은 똑같이 스타트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지금 중등에서 뭐 저 고등까지 선행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선행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이 학생이 싫어서 선행을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런 케이스의 학생은 일단 만약에 뭐 중2라면 어떤 연립 방정식 활용 식은 세워요. 식은 세우고 연립 부등식 활용 식은 세운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딱딱 가르쳐 주니까. 근데 계산이 안 돼요. 1학년 때 1차 방정식 계산이 아직도 안 돼요. 2항이 안 되고요. 막 더하기 3을 2항하면 빼기 3이 되는데 아직도 더하기 3 하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들 계속 이렇게 늦춰집니다. 이런 학생들은 뭔가 계속 꾸준히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학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학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막 학원에 남기고 이렇게 해서 시키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은 하여튼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2번, 3번, 적어도 3번까지 해야지 똑같은 부분을 이걸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케이스. 조금 왜 그러냐면 어떤 수학적 인지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기초가 앞에서 했던 기초들이 초등학교 때 한 기초들이 그런 것들이 막 약해 있으니까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또 선행을 막 치고 나가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지금 1년 이상 학원을 보냈는데도 선행 진도가 전혀 안 되는 거는 우리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태도를. 자, 그리고 한 세 번째, 수학 시험 바로 전날 학원에 무조건 오는 거 맞아요. 저희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하루 전날에 이렇게 예상 문제를 저 같은 경우도 교과서하고 똑같이 제가 예상 문제를 진짜 눈이 빠지도록 해서 예상 문제를 학교마다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면 거기서 한 60%, 70% 나오거든요. 교과서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제가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시험 하루 전날에 불안해가지고 그 예상 문제를 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5시간, 6시간씩 계속 앉아 있어요. 불안하니까 자기는 공부한 게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계속 의존적으로 선생님한테 시험 하루 전날에도 계속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중등 시험 칠 때 시험 하루 전날에조차도 학원에 5시간, 6시간 죽 치고 앉아 있다. 이런 케이스도 수포자 될 가능성 매우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저는 주거든요. 문제 해결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던져주면 두세 개를 줘요. 만약에 처음 힌트를 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고 세 번째까지 줬는데도 계속 선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수학이 수포자가 안 되는 학생들은 힌트 한두 개 던져주면 선생님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수학적 기초가 약하다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힌트를 줘서 풀리려고 하는데도 계속 안 풀고 그냥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하는 거죠. 생각이 싫다 이거죠. 그런 케이스들도 수포자 될 가능성 매우 큽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들 보면 학원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들 이건 아주 기본적이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학원에 오면 일단은 맨 뒷줄에 앉으려고 그래요. 자리가 없어서 맨 뒷줄에 앉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좀 뒷줄에 있는 것 같아서 앞쪽으로 옮겨 이렇게 했는데도 저는 뒤에가 편해요 하는 학생들, 그리고 가방을 여학생 같은 경우 뭐 남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가방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겨울 같은데 추워서 안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안고 자거든요. 곰돌이 안고 자듯이 자거든요. 그런 케이스들, 가방을 이렇게 안고 아니면 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수업 올 때는 밥을 먹고 오지 마 이렇게 해요. 밥을 먹고 오면 또 사람이 생리적으로 잠이 오잖아요. 저도 밥을 안 먹고 수업합니다. 저녁 때도 일부러 밥 안 먹고 수업합니다. 잠이 오고 졸릴까봐,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저는 퇴근하고 밥을 먹어요. 그렇게 학생도 성의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고 푸는 애들이 있어요. 기대고 이렇게 막 기대고 수학 문제 뭐 시험을 치면 이렇게 막 엎드려서 푼다거나 이런 학생도 자세가 되게 안 좋은 학생들이에요. 특히 뭐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주머니에 손 탁 넣고 이렇게 다리 쭉 빼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아주 공부에 대한 어떤 태도가 되게 안 좋아요. 태도가 마음가짐이 어떤 하기 싫다 이거거든요. 뭐 이런 학생들도 수포자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건 수포자 될 가능성이 큰 건 아니고 한 상위권으로 못 치고 나갈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중위권 내지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학생의 특징은 뭐 중등 센 C 단계 정도 아니면 그 이하 조금 약간의 심화가 들어간 문제를 풀렸는데 2번 정도 설명을 해줬는데도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못 풀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설명을 지켜봐도 자기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을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케이스, 그리고 다시 풀어줬는데도 계속 질문하는 케이스, 자기 걸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자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면 상위권 절대 못 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 특징이 있는 학생들은 수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극히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너무 기분은 안 나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중학교 과정을 잘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거의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의미예요. 제가 자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율곡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10만으로 양병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분명히 왜구가 쳐들어올 걸 짐작했는데 주의를 줬는데도 안 듣고 있다가 결국 왜구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일하게 우리 애 뭐 90점 이상 받는데 중학교 뭐 지금 뭐 헛소리 하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큰 화를 혹시나 당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지금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마친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관련해서 좋은 글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넘어졌을 때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7번을 넘어져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넘어졌을 때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7번을 넘어져도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